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우선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방미 전 우리나라 백신 가뭄을 해소할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입니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 방문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아시아 백신 허브 구축 및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역량을 앞으로 총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전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 하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합니다. 그런데도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게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 행동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조회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 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왔던 바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주었던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서 앞으로 국제 외교 관계에서 결국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식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낡은 이념적 잣대에 기반한 친중, 친북 노선으로
70여 년간 이어왔던 한미동맹의 결속을 교묘하게 헤집어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학생 운동권적 시각의 한계를 이번에 직시하고 경제동맹체, 백신동맹체, 안보동맹체라는 혈맹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풀어나간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해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관련 특공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그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관세평가불위원회의 불법과 부패가 드러났습니다. 광평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불법과 탈법으로 의혹적인 유령 신청사도 모자라서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 등록을 받아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이까지 걷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치문란, 조세문란, 인사문란으로 점철된 문정권의 삼정문란이 초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왔던 이런 불법과 탈법이 정권 실세들의 비호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특공이 공직자들의 탈법적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숨은 부패 원상을 발본색원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납하지 못할 도발 행위라는 북한의 끈질긴 요구에 현 정부는 굴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마저 제약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북한 인권운동에 앞장서온 탈북민 박사학 씨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말로는 인권을 앞세우면서 행동으로는 인권을 탄압하는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야누수액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정권은 과거 야당 시절부터 틈만 나면 인권과 민주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의 인자도 민주의 민자도 꺼내지 않아 왔습니다. 문 정권 들어 3년 연속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대한민국은 불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고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이미 4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지금이라도 즉각 버려야 할 것이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운동가 박상학 씨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